예, 안녕하십니까. 최정욱입니다. 오늘은 주요 지주사인 SK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먼저 이제 SK는 지주사인데 지주사가 사실은 나부 대비 할인을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주사는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고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지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랑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율 변화 또한 마음대로 변경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장 자회사가 없는 경우라면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지주회사 소유 상장 자회사들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Net Asset Value, NAV 대의 할인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뭐 대주주 판단에 따라서 부실 자회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는 할인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SK 주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나부 대비 할인 거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에 투자하는 이유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주사들 시가총액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주사를 완전히 외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도 NAV 대비 할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주회사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배구조 개편 등의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꽤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히든밸류라고 부르는데 우량 비상장 자회사들,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IPO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금이 회수되고 이에 따라 이제 배당 확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진의 경영력이 뛰어날 경우에 지주사의 나부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주요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1번은 이제 기관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고 주로 이제 4번, 5번 정도가 지주사에 투자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데 특히 이제 5번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주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투자 매력이 높으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그 포트폴리오가 NAV 할인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에도 나부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SK가 상기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가장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SK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현재 SK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한 원칙과 철학이 있다는 거고요. SK 포트폴리오 믹스는 시딩, 그로스, 코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1년에 연속되는 3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시딩 투자를 하고요. 신산업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주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2016년 이후에 SK가 단행했던 주요 종속회사 매각은 이런 포트폴리오 원칙과 상당히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라든지 SK증권, SK해운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했고요. 새롭게 이제 매각해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이제 시딩 투자를 많이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상장 자회사 못지않은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SK 주요 4개 생장 자회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C, SK머티리얼스인데요. 주로 이제 코어하고 그로스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자회사입니다. 이 4개 상장 자회사의 합산 나부는 지주 전체 나부의 약 34% 정도에 불과하고요. 매출액은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상장 자회사 SKENS, SK바이오팜, SK실트론, SK팜테코, SK건설 등의 지분가치 비중이 지주회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SK는 비상장사의 나부 비중이
60%에 달하는 반면 LG라든지 롯데, CJ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제 비중이 높지 않고요. 최근에 그 SK 바이오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 CMO 통합법인 SK 팜테코 출범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팜테코의 미국 생산법인 암팩은 미국 정부의 필수 의약품 확보 사업의 핵심 공급처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 7월 2일 날 SK 바이오팜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액 밴드로 36,000원에서 49,000원 회사 측이 제시했는데 공모가액은 이제 49,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기업 가치로는 대략 한 3.8조 원 정도인 셈입니다. 원래 이제 회사 측이 추정한 적정 시총은 4.7조 원으로 받고 여기서 대략 한 18% 정도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SK 바이오팜의 기업 가치는 최소 6.1조 원 이상으로 회사 측이 제시한 기업 가치를 크게 상회할 걸로 보는데요. 이는 이제 SK 바이오팜 측이 파이프라인 가치 산정에서 반영된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3.8조 원으로 본 건데요. 저희는 요 세 개의 가치만 재산정해 보면 대략 한 6.1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직은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성변비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반영하면 최소한 6.1조 원 이상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의 어떤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SK 바이오팜 수급 효과를 SK로 전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에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6개월 동안은 사실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실적이 크게 두드러진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수록 고평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관들이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삼성물산을 사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때 이제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요걸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삼성물산의 투자자별 순매수 현황인데요. 여기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산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 바이오팜 상장 때에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유통 주식수가 사실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간 청약분 15%는 락업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 이상은 락업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들 보유 비중 5%랑 락업 걸리지 않은 비중 대략 상장 초기에는 유통 물량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 효과가 결국 SK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후에는 SK 실트론, SK 팜테코 이런 애들이 이제 IPO가 예상되고요. SK 실트론은 이제 IT 소재 산업 부분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데요. 2017년 주 LG그룹에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실적이 별로였습니다. 이전에는 만년 적자에 시달렸고요. 근데 2017년 SK 계열사에 편입된 이후에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고요. 현재 기업 가치는 대략 한 2, 3조 원대 정도, 얼마 전에 저희 김경민 연구원이 한 4조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대략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SK 바이오텍과 엠팩 등 기존 CMO 산업 계열사들을 통합해서 SK 팜테코가 출범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팜테코는 필로가 구성한 컨소시엄 3개 업체에 참여해서 미국의 이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SK 팜테코가 수취하는 수익은 연간 0.9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우수한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하이닉스 자회사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나부 확대 가능성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SK의 손자 회사입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고요. 저희 지주회사법상 증손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손회사는
지분을 이제 100% 소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M&A를 하려면 지분을 100% 사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은 M&A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SK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을 중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서 중간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합병할 경우에 SK텔레콤의 가치 축소분을 감안해도 이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NAV가 대략 한 18조 원 이상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금 연간 2,200억 정도 SK 하이닉스가 SK텔레콤한테 배당을 하는데 SK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SK로 바로 배당을 하게 되면 SK DPS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결국 이제 SK텔레콤을 사업회사랑 지주회사로 이제 분할해야 되는데 SK텔레콤 사업회사 면허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가 지주의 자회사가 되면 기업 가치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을 SKT 사업지주회사랑 SKT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T주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요거를 이제 합병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M&A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 SKT 지주가 이 두 개를 다 가진 상태에서 SK랑 이제 합병 내지 교환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SK 지분을 29.5%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한 다음에 합병을 하게 되면 6월 9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20%, 9.5% 정도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고소영 원장이랑 이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합병 방안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대안은 인적 분할입니다. 요 이제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SK 사업지주하고 SK 지주는 이제 별개로 돌아가고요. SK 지주가 이제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요 SK 지주가 SK랑 이제 주식교환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6월 9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태원 회장 및 일가의 지분율 희석은 5.7%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때 계산한 주가가 사실은 지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근에 SK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분율 희석이 더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K 목표 주가 32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SK 하이닉스랑 SK텔레콤 주가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SK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 목표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주식 교환하게 되면 지분 희석되는 폭이 3.5%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 방안은 가능성이 꽤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주사 SK의 자회사가 되면서 전체 SK의 NAV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론적으로 SK 적정 주가는 32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업가치 4조 원, 그리고 상장 자회사 가치 7.7조 원, 비상장 자회사 가치 13.8조 원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자기 주식을 더하고 순차익금을 차감해서 이제 32만 원으로 이제 구한 거고요. 물론 이제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저희가 SK바이오폼 아까 그 6.1조 원, 이제 지분율 기준으로 4.6조 원 정도를 밸류 주고 있는데 이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사실은 전체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SK 실트론도 한 전체 가치 2.4조 원, 지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전체 가치가 4조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주당 한 10,000원 정도 또 이상 올라갈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32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비상장자 회사들의 어떤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높게 반영이 된다면 34만 원이라든지 35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고 현재 주가는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7월 2일 날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첫날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유통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의 어떤 수급 수혜가 SK로 올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제가 이제 이론적인 목표가는 32만 원이지만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지주사 내에서는 SK가 향후 상승 탄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SK에 대한 주요 투자 포인트랑 향후 투자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